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내년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나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강 시장은 트램 사업을 아예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현행법을 봤을 때 임기 안에 착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농성역에서 터미널,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를 지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까지 강기정 시장은 이 구간에 1단계 트램을 운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혼잡 구간인 만큼 강 시장은 트램과 버스가 같이 다닐 수 있는 혼용 차로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당초 사업 방식도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가 필요 없는 궤도 운송법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궤도 운송법은 물론 다른 법령인 도시철도법으로도 혼용 방식의 트램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도로 위에는 궤도 운송법이 아닌 도시철도법으로만 트램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뿐입니다. 규정이 미비한 트램을 추진하려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년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관련 법령은 물론 예산 부담에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상황에서 용역이 곧 사업 추진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예산 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되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이 트램은 추진해 가겠다. 강 시장은 트램 보류나 철회는 아니라고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현행법으로 임기 안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타당성 용역 기간만 1년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치려면 최소 4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향후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트램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을 계획을 할 때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고민했는지 의심이 좀 들어요. 광주시는 트램 정책팀을 중심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인 지난주 전라남도 의회 일부 의원들이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징계해야 할 전라남도 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오히려 무마에 나섰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회와 전남도당은 무마가 아니라 중재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지침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인터넷 언론사 A기자와 몸싸움까지 벌인 전남도 의원들. 사건 당일 A기자는 SNS에 술자리 사실과 현장을 찍으려다 의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몇 시간 뒤 삭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물론 그 자리와 무관한 정경선 전남도 의회 부의장까지 찾아와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부의장이 이제 핸드폰도 돌려받았고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려진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도 전 부의장과 비슷했습니다. 도당은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항의 방문하겠다는 성명을 내자 A 기자에게 항의 방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부의장도 시민단체 측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항의 방문은 연기됐습니다. 공개사과 그리고 저희 이 징계 처리 이 부분들 수용하겠으니 좀 방문을 좀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봤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해를 풀고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나선 것이지 사건에 개입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의장도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9명의 윤리위원회는 전 부의장 등 3명의 전남도 의원이 포함돼 있고 제척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111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희생양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시민사회단체 사찰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참사,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17명이 죽거나 다친 안타까운 사고죠. 사고 직후 중단됐던 철거 공사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낡은 주택을 눌러서 무너뜨립니다. 광주 학동사구역 철거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참사로 중단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철거 예정 91개 건축물 가운데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한 57곳이 대상입니다. 다시 이제 재착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착수하는 그런 이제 우리 철거 공사를 안전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광주 동구는 허가 대상인 3층 이상 건물 34곳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해체 감리자 검토 확인서와 공사 감리 상주, 공사장 상시 녹화 요건을 갖추고 전문가 회의를 거치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광주동구청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기존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공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제하도급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고요. 전체 철거 공사 완료 예상 시점은 내년 3월. 멈췄던 공사는 다시 삽을 뜨기 시작했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해체 작업과 불법 하도급 등으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 원에 대해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35명이 송치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많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나 재물 손괴를 낸 뒤 달아나는 경우 철저한 추적 수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도주자가 많다며 음주 대사체 검사 등을 도입해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남해고속도로 서순천 나들목 부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켜서 위협하고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순천만 자벌드 집회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벌드 위탁 운영사에 대한 순천시의 관리 감독과 위탁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에는 사무직 등 20명 정리해고 계획과 함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 및 평일 근무 시간 단축 방침이 담겨져 있다며 이는 관련 조례와 협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종섭 전라남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 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매달 생활지원금 7만 원을 받고 있지만 광주 지역의 유공자는 10만 원씩을 받고 있다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등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인권 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조사관 4명이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남 지역의 분소 설치와 인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광주가 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나주가 1도 등으로 다소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광양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영암 21도, 무안 1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비 소식 나와 있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